이것은 제가 그린 수채화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늘 겸손하게 그려야 되겠지만은 저번 그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자기 그림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스스로 합리화라는 말은 좀 그렇고 뭔가 정당화할 수 없는 그림은 그림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뭔가 확실하게 그렸을 때 그 그림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있어야 당당하고 또 어디에다 내놔도 그 그림에 낯설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풍경은 제가 그 친구하고 울릉도를 가서 울릉도 그 저동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해안가 쭉 뒤로 넘어가는데 거기를 쭉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점인가 경치가 좋아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실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2010년도에 서명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랬네요. 아무튼 간에 제가 요 전에 최쌍중의 수채화 해설을 했습니다만 최쌍중의 해설한 그 최쌍중의 수채화만큼은 뭔가 격이 없는 좀 유감스럽지만 조금 좀 떨어지는 그렇지만 뭔가 나름대로 수채화의 그 필력을 어느 정도 구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사실적이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 당시에 그릴 때 원경과 중경, 근경을 그리면서 그 원경, 중경, 근경의 표현을 너무 사실적으로 했고 너무 솔직하게 그래서 뭔가 그 말줄임이 부족한 그림이었다라는 그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범하게 그려준 거는 뭐 인정할 만하고 그렇지만은 뭔가 너무 사실적인 하늘조차도 사실적인 인상, 풍경을 꼼꼼하게 그려내고 저 멀리 있는 원경의 풍경도 자연스럽게 번지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고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묽게 해서 기본적인 색감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중보를 덧칠을 해줘서 원경과 중경 그리고 또 근경까지 그 색감에 쭉 진행되는 것을 표현을 했죠. 자, 여기에 찾길도 아주 단순한 터치로 툭툭 쳐서 어떤 그 횡단보도의 느낌을 표현을 해줬고 작은 바위들 그리고 찾길 옆에 있는 그 교통 표지석도 그려줬어요. 이런 것도 너무 꼼꼼하게 그려주려고 한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이런 꼼꼼함과 너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력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데 너무 얽매여 있고 그것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보다 좀 더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 그림의 순서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그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공식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벗어난다면 저 역시도 아주 그 뭔가 격조 있는 그런 고품격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아쉽지만 이 당시에 제가 또 뭔가 그 미술 실기 지도서라는 그 미술 책을 또 만들면서 또 일반인들의 어떤 교육을 위한 그런 책을 만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 사고방식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크게 대범하게 이때도 그림을 한 20분 정도 그렸나요? 그렇게 굉장히 빨리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의 다른 작품도 한번 보죠. 이거는 또 좀 더 이건 이제 그 설악산을 가는 쪽에 홍천 지나서 그쯤 어딘가 겨울에 이제 설경이 있는 그런 풍경이 좋아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역시나 너무 그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색깔의 운용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고 빠져 있었던 그런 단계에서 그린 그림이죠. 지금 다시 그린다면은 최쌍중의 그림을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각으로 아주 더욱더 함축적인 말줄임을 통해서 초벌, 중벌, 마무리 단계를 그려주고, 그러면서 근경, 중경, 원경의 그런 기본 상식적인 원리도 좀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쉬운 건 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격조 있는 그림을 그렸을 때 과연 일반 대중들이 그 그림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그런 의문점은 늘상 있어요. 물론 다른 작가들도 그런 데서 뭔가 자유로운 그림을 쉽게 그리지를 못하는, 그러면서 망설이게 되는, 멈칫거리게 되는 그런 요인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 그런 것을 일반 대중들이 많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망설이죠. 그래서 너무 사실적인 그림, 사진과 같은 그림, 그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이 그나마 좋아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그림들만 그리게 되는데, 정말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너무 아쉽기만 하죠. 아무튼 간에 그리는 과정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표면이 매끈거리는 전형 수채화지입니다. 그러니까 전형 수채화지도 표면이 좀 매끈거리는 게 있고, 약간 거친 것이 있고, 좀 더 거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그리는데, 이거는 표면을 좀 매끄럽게 그렸던 그러한 분위기죠. 전체적으로 물을 뿌리고 하늘색을 아주 은은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원경을 그려주고, 그리고 또 중간 중경을 그려줬죠. 그러면 역시나 어두운 톤의 기본 색을 초벌을 해주고, 그 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묘사를 해줬고, 맨 마지막에 세필로 근경에 전봇대라든가 작은 나무들, 그런 가지들, 풀,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해도 그런 대로 이제 배경을 날리면서 조금 더 단순화시킨다면은 좀 더 밀도 있는, 격조 있는 그런 그림이 됐을 것 같은데, 물론 그림이라는 것은 매일 그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느 정도 그리다가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그 그림과 좀 거리를 떨어뜨리면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그리는 것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좀 자유롭기 위해서 그림을 한동안 안 그리는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이제 수채화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그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 동영상을 해설을 하면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가장 기본적인 말줄임, 그리고 초벌, 중벌, 마무리의 어떤 절제된 것,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억들, 또 새로운 의욕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그려보고도 싶고, 그런 의욕이 생기네요. 이것도 그 당시에 그 철쭉이죠. 흰 철쭉.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흰색 부분은 아주 어두운 가운데 살짝 흰색이 있는 부분이 이제 마스킹 액이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칠해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먼저 칠해준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칠해준 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마치 고무와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흰색 부분을 다시 가피를 해서 형태를 잡아주는, 물론 요즘 수채화는 이런 어떤 테크닉적인 거, 묘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표현을 위해서 마스킹 액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런데 뭐 꼭 이렇게 테크닉적인 것을 해야만이 그림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묘사적인 그림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림이 격이 떨어지고, 물론 일반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림에 대한 안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일반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림에 대한 이해도나 어떤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격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이 없으니까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사실 그대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적인 것을 표현할 때는 그런 마스킹 액도 씁니다만은 그런 거 없이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해낼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림의 격을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원경에 있는 원경의 부분을 처음에 초벌칠로 해줄 때도 이 색깔과 색깔 각각의 잎사귀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변화를 해줬고, 그래서 덧칠을 해줬고, 그리고 다시 마른 다음에 중벌에서 약간 어두운 색깔들 물을 다시 탁 칠해주고 어두운 색을 칠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번지게 효과를 내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먼저 깨끗한 붓을 칠해주고 나서 잔붓으로 회색 톤을 만들어서 툭툭 칠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져나가죠. 그 수채화는 그런 어떤 번지는 맛의 효과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 줌으로 해서 수채화다운 그런 맛을 찾게 되고, 그리고 수채화로서 그 정도의 표현력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화나 아크릴, 다른 매체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런 수채화를 통한 어떤 발색 효과나 발목 효과, 또 초벌, 중벌, 마무리, 근경, 중경, 원경의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효과를 익숙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정이 돼가지고 뭔가 그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더 고급화되고 세련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유화나 아크릴도 역시나 지지부진해지고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런대로 뭐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그려주긴 했어요. 그래서 뭐 발목 효과도 나오고 색감의 밝은 톤, 어두운 톤의 그런 관계도 그런대로 괜찮게 해줬는데 뭔가 충분하게 너무 성실하게 교과서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색깔들도 그냥 평범하고 그런 너무 상식적인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